네, 안녕하세요. 백기랑입니다. 오늘 AI 토크로 나만의 AI 비서 만들고 활용하기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들어오실 테니까 제가 별도의 어떤 안내는 드리지 않고 바로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AI 비서 신청을 하신 분들 위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계정 발급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아쉽게 그냥 눈으로 보셔야 될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발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발급된 계정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디는 이메일로, 그 다음에 비번은 250610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백기락이고요. 현재 다양한 AI 관련된 강의와 코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좀 더 AI를 쉽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전달하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최신 AI 기술들을 전달하기보다는 이 기술들이 정말 우리 현장에 도움이 되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완전히 오늘 발표된 과정 기술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검증되고, 그 다음에 실제 실용적인 거, 그 다음에 특히 가성비, 투자 대비 효율이라든가 시간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가는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8권의 책을 썼는데요. 현재 한 권이 아직 예비 판매 중이라서 아마 다음번 강의 때면 그 책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연락처는 백기락이고요. 베스트아이 코치를 검색하시거나 제 이름을 검색하시거나 하면 제 이메일 주소 거의 다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좌는 AIQX랑 살린이 함께 준비했던 강좌이고요. 오늘 강좌는 전부 다 촬영을 해서 인터넷과 유튜브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복습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좀 더 한 번 더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계정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살린이 개발한 AI 토크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챗봇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뒤에 LLM 기술이 들어있죠. 현재 챗GPT 엔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픈AI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챗GPT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똑같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써보시면 실제로 지피터스 쓰는 것과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대신 기본적으로 AI 토크가 갖고 있는 좀 특징들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 사이즈는 지금 제가 실습 화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글자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상단에 aitalk.co.kr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는 이 매뉴얼이 떠 있어요. 제가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지 않고 살린에 제공하고 있는 그 매뉴얼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aitalk.co.kr에 들어가 보시면 하단에 데모 신청이 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신청하지 마세요. 이미 데모 신청이 다 끝난 상태에서 발급하신 분들 위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내가 계정을 현재 모르시거나 혹은 향후에 다른 사람이 이 계정을 좀 신청하도록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데모 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챗GPT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굳이 AI 토크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후반에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채팅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 채팅 서비스 과정에서 지피터스처럼 내가 원하는 어떤 답변이라든가 스타일로 세팅을 해서 갈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제 개인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지금 접속하신 분들은 aitalk.co.kr 슬래시 한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계정이 발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접속해서 로그인하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피터스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AI 토크 같은 AI 비서 서비스를 제가 사용을 해야만 한다는 점이 오늘 과정의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PT 가지고 다양한 대화를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대화 내용을 보통 이제 개인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외부에 서비스를 좀 공개를 해야 될 때는 기존 계정에 열어놓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별도의 챗봇 서비스를 좀 만들어야 되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개별적인 챗봇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버전이 되든 설치형 버전이 되든 뒤에 AI 서비스가 탑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현재 AI 챗봇 서비스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챗GPT 엔진이 들어가냐, 제미나이 엔진이 들어가냐,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되고요. 개인용으로 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고요. 저 같은
용도는 뭐냐면 첫째 제 개인 웹사이트와 개인 소개, 뭐 강의 설계 이런 걸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버전이 더 있는데 HIDL TV라든가 소규모 교육 에이전시형 버전을 또 하나 만들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다양한 교육을 좀 해야 되니까 쇼핑몰이라든가 소상공인 분들이 현재 뭐 상품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반복된 상담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서비스들,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현재 사용을 해서 그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과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용도를 쓰고 있는데 오늘 제가 뭐 또 추가적으로 소개할 게 뭐냐면 뭐 교수님들이 자신의 수업 자료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뭐 밤에 갑자기 학생들 연락 오잖아요. 제가 학생들하고 코칭해 보면 밤 10시, 11시에도 막 질문 들어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 종일 깨있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런 챗봇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점. 그다음에 이걸 또 잘 구축하면 사내 뭐 사규라든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사규도 복잡하고 그래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반복되는 상담들을 처리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케팅이라든가 노무 관리, 뭐 주식 상담, 제가 그 발급해 드린 분 중에는 현재 그 가상화폐 상담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상화폐도 실시간 분석을 본인은 하시지만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신 다음에 넣어서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자동으로 분석하는 내용들을 이제 챗봇 서비스에 링크로 넣어가지고 이게 외부 자료를 조금 가리고 오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본인 유튜브를 굉장히 자주 촬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대한 어떤 슬라이드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를 하시게 되면 사실상 거기에 보면 이제 강의 뭐 슬라이드 하이라이트 부분 있잖아요. 다 가져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시간성을 좀 그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만 꾸준히 찍으셔도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최신 어떤 가상화폐 상담들을 어느 정도 이끌어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무료 서비스로 사용할 때에는 기본적인 어떤 오류들을 전제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깊은 서비스들은 이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상담 스타일이 어떠냐, 정보들을 잘 응답하고 있냐, 이럴 때 24시간 365일 정도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스타일로 조정이 가능한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챗 GPT의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음성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GPT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성으로 한다거나 영상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사용 토큰량이 급증합니다. 저희가 이제 AI 토크 아래도 사용량 그래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 채팅 상담용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400건 무료 버전으로 아마 발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재 발급해 드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제 계정에서 어느 정도 커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3,400개 정도 질문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음성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허용량이 급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만 참고해 주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챗GPT로 음성 상담을 이제 무료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챗GPT는 무료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돈을 내야 되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챗GPT에서 쓰는 거하고요 이렇게 AI 토크처럼 커스터마이징해서 쓰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좀 다르다는 점. 이제 혼자서 대화할 때, 저도 운전할 때 혼자 대화하면서 제미나이를 가지고 이제 운전할 때 대화를 하면 많이 가는데, 그럴 때 쓰는 거는 저 혼자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365일 제 일과 관련된 상담을 하는 경우라면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 공개해서 쓰기엔 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용도로 엄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전에 제가 이 살림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정도에 만났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사스 구독형 모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온프라미스 형태로 해서 설치형 버전으로도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 독자적인 AI 그 토크 서비스를 통해서 사내에 구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 보안상으로 문제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데이터가 다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내에 구축해서 쓰실 분들은 별도 연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현재 다양한 어떤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요약하는 서비스, 폼 만드는 서비스 저도 가끔씩 사용하는데요. 이제 뭐 이건 용도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구글 관련돼서 구글 클래스룸을 연동할 때는 당연히 구글 폼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피스에서 작업을 많이 해야 될 때는 MS 폼에서 끌어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제가 순간적으로 빨리 답변 만들어서 빨리 확인해야 될 때는 이런 서비스도 괜찮습니다. 요즘 뭐 다들 AI 서비스가 들어있어서 뭐 설문 문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만 이제 이런 거죠. AI 토크를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빠져나가지 않느냐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건 역시도 현재 그 빠져나가지 않고 이 AI토크 아래에서 사이트가 mirrordays.com도 AI토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 계정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폼 서비스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활용하겠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AI토크에 대한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AI토크의 어떤 기능들입니다. 자, 이제 기능을 좀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AI토크 사용하기 전에 제가 사이트 그 주소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studio.aitalk.co.kr에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혹시 몰라서 그 지금 현재 채팅창에 넣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접속하겠습니다. 자, studio.aitalk.co.kr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로그인하시면 이런 계정이 나와요. 현재 저는 이제 오너 계정을 갖고 있어서 제가 개인용 계정도 제가 현재 관리자 모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udio.aitalk.co.kr에서 이메일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 저도 이제 발급한 계정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보세요. 네, 로그인 됐습니다. 자, 요 화면 보이시죠? 자, 요 화면 일단 보이셔야지 제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쭉 이제 메뉴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AI토크는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일반 사이트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설치하는 계정은 이 관리자 모드로 만들어진 계정인데 어떻게 보이냐면 aitalk.co.kr 한 다음에 끝에 여러분이 요청한 계정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자, 요런 페이지가 보여져요. 현재 여러분들이 아무 세팅을 안 한 상태라면 뭐 위에 상품 상단 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페이지가 보여준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스튜디오도 하나 띄워두시고 탭에다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AI토크 사이트도 하나 띄워서 이제 보시면서 번갈아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화면이 보이면 정상입니다. 이게 지금 디폴트 화면이고요. 계정 발급돼서 현재 아무 손도 안 댄 상태가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또 계속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AI토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기본 메뉴 토크 설정에 토커, 인베딩, 오지 태그, 사용자 연락처, AIPG 통계 중에서 오늘 인베딩은 다루지 않습니다. 인베딩은 뭐냐면 웹사이트 같은 데에다 독자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심어서 AI토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 웹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거나 요즘 뭐 바이브 코딩에서 뭐 클로드라든가 젠스파크라든가 이런 거 감아가지고 웹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삽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웹사이트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인베딩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개인 웹사이트에 세팅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고 보여지는 것은 이 안에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토크는 현재 이름과 URL은 현재 여러분이 발급받은 계정으로 되어 있는 게 정상이어야 됩니다. 저는 현재 뭐 베스트 아이 코치라든가 아니면 뭐 AIQX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에 다 보입니다. 요거 지금 고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URL 요 부분이 끝에 이 I can dream이라는 요 부분이 아이디인데요. 요 계정이 현재 사이트 전체에서 중복되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치시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건들지 마시고 발급받은 그 자체에서 사용해 주시되 정 고치셔야 되거나 새로 발급을 하셔야 된다면 데모 신청을 하시거나 이제 이게 살린 측에 aitalk.co.kr에 가시면 또 이제 연락처 있으니까 거기에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수정을 좀 원한다 이런 것들을 좀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발급을 해드린 거지 여러분 사이트를 제가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수정 서비스는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부분들은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크의 기본적인 개요들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바탕화면들 색깔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세팅 같은 걸 바꿀 수가 있는데요. 기본 세팅은 AI 하이라이트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현재 이렇게 보시면 이미 수정을 해 쓰고 있습니다. 개인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AI HR 팀에 대한 어떤 계정들 넣어서 이렇게 클릭하면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한번 서비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걸 수정을 해두시면 하단 부분에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유튜브, AI 에듀 에이전트, 페이스북 이렇게 해서 버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초 접속 페이지에 기본적인 소개 메뉴들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는지는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토크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은 뭐냐면,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예를 들면 비번이든 이메일이든 요거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아무나 볼 수가 없고요. 시작할 때 로그인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로그인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현재 발급받으신 메일과 비번으로 로그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 혼자 쓰고 싶다고 한다면 요 세팅을 해두시면 좋거나, 아니면 뭐 여러 사람이 쓰는데 우리 내부 직원들끼리 쓰고 싶다 그러면 간편 비번 같은 거 등록을 해서 공유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또 사용자라고 있어요. 요 사용자 등록을 해서 쓸 사람들만 따로 계정을 신청을 해서 자기 메일로 이 계정에 접속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누구나 쓸 수 있게 오픈을 해놨기 때문에 현재 클릭을 하지 않도록 모두 열어놨고요. 음성 채팅 말씀드렸죠. 클릭하시게 되면 음성으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제 요 AI 토크의 기본적인 컨셉이요, 약간 스마트폰의 앱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 왼쪽 화면 보지 마시고 오른쪽 화면 보시면 스마트폰 앱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스마트폰에 브라우저에 띄우시게 되면 딱 그냥 화면에 앱처럼 딱 전체 화면을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여기 음성 버튼 같은 거 사용하셔도 문제 없겠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채팅하는 것보다는 음성으로 하는 게 좋을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사용량 문제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일 첨부 같은 경우도 이제 메시지와 함께 파일 첨부, 여러분 소개라든가 프로필 사이트 올릴 때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다만 저도 용량 문제 때문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AI 토크를 사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나의 비서를 만든 건데, 그냥 프로필 실제로 파일 보내도요, 수십 페이지 읽으시는 분들 별로 없고, 그냥 제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런 강의 가능하냐, 백계랑요 이런 데 강의하셨냐, 이런 문의를 그냥 직접 하길 바라지 파일 그냥 다운받아서 다 보실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용량 문제 때문에 저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메뉴 설명을 하면 저는 클릭이 안 되는데요. 클릭 안 되죠. 그 이유는 상단에 보시면 이 편집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편집 버튼을 눌러야만 밑에 메뉴들이 클릭이 됩니다. 왜냐면 클릭 한번 할 때마다 설정이 크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설정할 때마다 항상 상단에 가서 여기 편집 누르시고 저장하시고, 항상 이 과정을 해야만, 저장을 해야만 설정이 바뀐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비번 하나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무나 접속하기 싫다 그러면 비번에서 1, 2, 3, 4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 토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토크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 2, 3, 4를 입력하면 이렇게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일부 메뉴라든가 일부 계정을 복수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 계정을 좀 프라이빗하게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규모로 활용할 때 이제 간편 비번 이렇게 활용하셔서 쓰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베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웹사이트에 넣는 거고요. OGTV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AI 토크의 어떤 기본적인 설정이나 소개를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제 제목, 저를 어떻게 소개할지, 저를 소개하는 페이지다.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설명 넣고, 검색 키워드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여기 제 얼굴 사진이 들어가 있죠. 지금 그래서 토크 접속을 할 때 이런 페이지가 보이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올려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는 2:1, 가로 2, 세로 1 비율로 해서 가로 좀 길게 해서 넣으시면 좋고요. 이제 어려운 게 좀 뭐냐면 여기 잘 보시면 픽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800에 400이나 1200에 600 크기를 선호한다 해서 만들어 보시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용량이 작으면 너무 작아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요즘 어떻게 하냐면 챗GPT라든가 여러분 이제 이미지 만드실 때 너무 심각하게 사이즈가 이상한 거 아니면은 가로 2:1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웬만해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용량 너무 크지 않도록, 그 다음에 픽셀 크기 맞추셔도 좋고요. 또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건 뭐냐면
챗GPT로 잘 안 만들어질 때는 파워포인트로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미지 만들 때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를 픽셀 단위로 다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서 저장한 다음에 올리셔도 괜찮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용자는 이제 말 그대로 제 계정에 로그인할 사람입니다. 없어도 돼요. 없으면 그냥 누구나 들어오고, 아니면 아까 이제 비번 같은 거 넣게 되면 비번을 입력한 사람만 들어오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본인 계정이 있는데 들어와도 되는 사람들을 설정하시죠. 보통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분들이 바로 교수님들이에요.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 지도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과제라든가 지도를 하고 싶은데, 이 지도된 내용들이라든가 이 수업 내용을 공개하기 좀 애매하고 학생들은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학생들이 그 학생들의 이메일 계정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메일 계정을 넣어서 그 이메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 사용에 대한, 토크의 사용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토픽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좀 세부 메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대화 기록이 있어요. 이 대화 기록이 기본적으로 남으려면 그냥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메일 계정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나 로그인하거나 그냥 비번만 서로 알고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무슨 내용을 물었는지를 모르게 되면 그 답변 내용을 보더라도 내가 나중에 추가적인 피드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예를 들면 자기 학생들 지도를 해야 될 때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학생들 이메일 계정을 다 넣게 되면 나중에 학생, 이 대화가 어떤 학생이 했던 대화인지를 알고 그 학생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내가 회사 내의 직원들이라면 그럴 필요는 크게 없을 텐데, 기본적으로 소속이 같은 소속이 아닌데 관련은 있는, 예를 들면 뭐 팀원이라든가 이런 뭐 외부 파트너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등록하시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은 기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연락처에다가 이런 걸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I 페이지 같은 경우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요거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이트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 화면에 보면은 원래 왼쪽만 오른쪽만 보여야 되는데, 왼쪽에 제 소개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시면 세미나 같은 게 이렇게 소개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런 내용들을 넣게 하는 게 AI 페이지인데, 그러면 왜 AI냐? AI 챗봇이 붙어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하단에 있는 이런 소개 문구들을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간단한 어떤 한두 줄의 내용과 이미지를 등록을 하시면 그 내용과 이미지를 보고 쭉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세미나에 대해서 오늘 올렸는데요. 제가 올린 거는 요 이미지 한 컷. 요건 이제 챗GPT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한 두 줄인가 세 줄을 만들어서 올리니까 이렇게 쫙 해서 세부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AI를 통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게 소개 페이지라고 많이 하잖아요. 소개 페이지 만들 때 보면은 뭐 디자인도 때려 해야 되고 내용도 채워야 되는데, 디자인은 둘째 치더라도 내용 만드는 게 굉장히 애를 먹죠. 그래서 한 번에 만드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고 하다 보면 점점점 축적되면서 나에 대한 어떤 프로필 사이트 학습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번 잘 만들어두면 그다음부터는 웬만하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AI를 통해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만들게 되면 소개 페이지가 좀 더 쉽게 만들어진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실제로 모바일에서도 이제 실제로 나오는데요. 모바일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니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챗봇 서비스가 한 번에 보이진 않아요. 모바일은 가로로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 화면이 새로 된 요약 페이지, 그 다음에 오른쪽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 화면에 이제 기본적으로 챗봇 화면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예를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화면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에요. 모바일 화면이고, 여기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제 줌으로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이 모바일을 연결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실제 이 두 개 화면은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화면을 찍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화면이 기본적으로 모바일 화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챗봇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AI 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계는 이제 여러분들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지금 제가 이제 방문자하고 제가 사용한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API가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월 사용액도 중요하지만 한 달에 일정량이 넘어가면 챗GPT도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죠. 그래서 웹 서비스에 있는 클라우드 버전의 챗GPT가 가격 대비 상당히 사용량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API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 대신에 사용량만큼 내야 되니까 내가 실제로 얼마큼 썼는지를 좀 볼 때 이 통계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 사용법인데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이 AI 토커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대부분 내용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매뉴얼은 매뉴얼이고 막상 내가 사용을 해보면 이게 그 안에 있는 설명만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실제 시연을 통해서 이 메뉴에 있는 주요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AI 페이지도 새로 만들어졌지만 또 만들어진 게 뭐냐면 여기 대화 내용, 이건 제가 건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백기락 강사가 와인에 대해 강의를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챗봇 같은 경우는 제 프로필을 학습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현재 강의를 했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와젤 디자이너로 했었다는 내용이 있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카피와 쉐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저희가 지금 제가 현재 그 토픽이라는 걸 설명을 안 드렸는데 토픽이 뭐냐면 같은 화면인데 실제 여기 메뉴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3가지 기능을 보통 만들어 놓고 쓰고 있는데 뭐 4가지, 5가지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요 내용을 다음 페이지로 가져가고 싶을 때 화면 바꾸게 되잖아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서 만든 게 이 기능인데 요 카피를 누르시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기 때문에 요 화면을 바꾸셔도 컨트롤 V 하면 넘어가고요. 쉐어 같은 경우 뭐냐면 눌러볼게요. 현재 이 내용을 다양한 용도로 누군가에게 뭐 공유를 한다거나 챗봇 내용을 공유한다거나 메일로 보낸다거나 페이스북으로 보내야 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챗봇 내용을 굉장히 바로바로 그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어요. 뭐 챗봇에서 만든 뭐 커리큘럼 괜찮으면 이거 바로 이제 사이트에 올려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공유하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요 쉐어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거 작업할 때 아마 계정에 대한 로깅 문제가 상당히 번거롭게 될 텐데요. 저는 보통 이제 하단에 보시면 보이죠. 제가 브라우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는 보통 이제 주요 계정들을 전부 브라우저마다 세팅을 해놔서 예를 들면 현재 여기 엣지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베스트 AI 코치 골뱅이 한메일닷컴이라는 MS 계정으로 거의 대부분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본다거나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볼 때에도 계정에 대한 로그인이나 충돌 없이 바로 넘어가죠.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을 바로바로 넘어가는데 이때 계정이 다르거나 하면 자꾸 이제 다운되고 그다음 브라우저에 충돌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한 개의 계정에 하나 아이디를 세팅해 쓰시면 굉장히 좀 편합니다. 이건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정마다 세팅을 하시 좀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토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뉴얼이라든가 이제 그 소개 페이지를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내용을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이제 토픽은 뭐냐면 만들어 보셔야 돼요. 토픽은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여기 세부 구성들을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토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이트예요. 현재 여기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디폴트 토픽이라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픽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스튜디오에 보시면 여기 토픽 설정이라고 있죠. 요걸 누르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현재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상품 상단 대신에 디폴트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름 이제 새 토픽 생성을 누르시고 하나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드는 건 되게 쉬운데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요게 좀 골치 아파요. 리스트 노트 순서인데 당연히 숫자가 낮은 게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토픽을 기본적으로 여러 개 쓰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일종의 메뉴 같은 거니까. 근데 하나의 어떤 내 그
챗봇이 여러 가지 용도에서 좀 전문화된 답변을 하고 싶을 때에는 토픽을 만들면 좋은데, 저도 지금 토픽이 여러 개예요. 상품 상담, 뭐 창업 신직업 문의, 사교 문의,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뭘 보여주냐 해서 1, 2, 3번을 넣다가 나중에 막 계속 추가를 하게 되는데, 새로 추가한 내용,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새로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1번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1, 2, 3, 4를 만드는데 1번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정을 할 때 1, 3, 5 이렇게 해서 중간에 1에서 2 정도를 띄워서 쓰시라 항상 권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페이지가 등장을 하더라도 번호 조정이 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2주일 쓰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잖아요. 그때는 토픽이 이제 그 고정 번호니까 문제 없을 텐데, 항상 추가되는 것들을 생각해 두셔야 되니까, 뭐 나는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보고 싶다 싶으시면 1, 5, 10 이렇게 해서 텀을 좀 띄워두시는 게 여러 가지 토픽을 만들었을 때 순서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픽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세 메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내용을 넣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상품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 상담이고, 이제 여기 이건 메뉴 이름이고요. 환영 메시지는 뭐냐면 상품 상담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첫 인사 메시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상품 상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요거 나오죠. 요게 지금 인사 메뉴예요. 그래서 요 문장을 집어넣는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환영 메시지.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나면, 이런 메뉴가 만들고 나면 이제 채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답변을 제대로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품 상담이라면 이름만 좋지 뒤에 뭐가 있어요? 그냥 정말 온전한 그 일종의 챗GPT 엔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엔진이 지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데 지금 제 상품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상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좀 줘야겠죠. 이제 그때부터 사용하는 게 이제 아래 메뉴입니다. 자, 인스트럭션은 뭐냐면 지피터스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답변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될지를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반말로에, 아니면 비즈니스에 굉장히 공손한 어처럼 만들어주면 이런 표현들 넣잖아요. 이걸 바로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는 보여지는 내용이 아니라 지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 얘가 어떻게 답변한지를 좀 넣어줄 때 인스트럭션에 많이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은 뭐냐면 내가 어떤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될 자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LLM이라고 하잖아요. 이 LLM은 여러분이 제공한 파일을 연습해서 해석해서 전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LLM이 좋으면 여러분이 제공한 파일을 잘 이해를 하고요. LLM의 성능이 안 좋으면 내가 파일을 던져도 그 문서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은 LLM이 좋다는 것은 내가 던진 문서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게 좋은 LLM인 거죠.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답변할 내용들을 제공을 하면 되고요. 그 제공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토픽에 답변을 하는데 여기 인스트럭션에 있는 지침을 바탕으로 답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제 메인 페이지에 토픽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백기락 소개라는 토픽이 있죠.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백기락 소개라는 토픽이 있는데요. 자, 처음에 시작하면 이런 화면이에요. 자, 화면 한번 바꿔볼게요. 자, 백기락 소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기 그냥 기본적인 소개 페이지 있잖아요. 자,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세팅을 했냐, 여기 보시면 이제 환영 메시지 넣은 다음에 답변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해라. 요건 이제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AI 토크 측하고 많은 답변을 해서 또 그분들의 노하우 같은 걸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그분들도 약간 손을 좀 봐주신 부분인데, 여기 상단에 있는 요 세 줄은 그분들이 좀 손을 봐줬어요. 그래서 기준을 뭘로 할 거냐, 여기 그 기준이 뭐냐면 현재 파일에 들어있는 파일 기준 답변하고 그 외에 무관한 정보는 하지 않는다. 실제로 여러분 LLM을 제가 가끔씩 써보는데요, 검색이 없는 상태에서 LLM한테 저를 물어보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답을 해요. 실제로 구글이라든가 챗GPT 이런 거 다양한 엔진들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가장 경량 버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컴퓨터에 LLM을 설치한 다음에 물어보면, 자, 검색이 안 된 상태예요. LLM이 저에 대해서 무조건 생성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을 안 해놓게 되면 자꾸 저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상한 내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파일을 기준으로 답변하고, 이 파일이 없거나 저와 무관한 내용은 답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에나 유튜브를 물었을 때 어디를 알려줘야 돼? 당연히 모르죠. 왜냐면 검색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제 소개 파일에는 여기 파일 보시면 제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응답을 합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답변하거나 빨리 답변 주기를 원하는 것들은 여기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블로그라든가 유튜브 계정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바로 제공을 좀 해달라.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이제 주요 이슈죠. 많은 어떤 수십 페이지의 내용을 읽다 보면 전체를 이제 통계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좀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을 전역에 넣었습니다. 뭐 제가 2000년에 신지식인에 선정됐다는 거, 그다음 벤처기업협회에서 2년 연속 기업 정신 우수 멘토로 상 받았다. 뭐 독서경영 조직문화 컨설팅을 했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답변을 할 때 인스트럭션은 일종의 필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파일에 올린 내용을 이제 이 LLM을 통해서 전달할 때 이 인스트럭션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 필터에서 가릴 거, 좀 강조할 거를 여러분들이 명령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넣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템퍼러처나 TOP 픽값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답변을 예상할 때 좀 생성을 좀 덜 할 거냐, 즉 있는 그대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생성을 좀 할 거냐, 그 다음에 간결하게 할 거냐, 아니면 문장을 길게 할 거냐 할 건데요. 실제로 이제 그 답변이 너무 길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 그 AI 토커 비서를 모바일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PC라고 하지만 PC를 열은 사람들이 굳이 제 챗봇 들어와서 할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 비서는 스마트폰에서 가는 게 맞다고 봤을 때 답변이 너무 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내용이 위로 올라가서 잘려버리죠. 그래서 이 간결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질의를 받아보면 생성되는 양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6줄, 5줄이면 충분해요. 오히려 제가 제 거를 사용할 때 더 길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용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답변 받으시면서 예측 가능한지 양을 얼마나 하면 좋을지를 조정을 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필터라 말씀드렸고요. 진짜 중요한 게 파일이죠. 자, 이 파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 파일에 아무 내용이 없다면 여러분 쓰시는 거의 모든 AI 비서가요 똑같아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LLM이 똑같잖아요. 물론 필터가 있으니까 뭐 가리려고 하겠지만 LLM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종의 뭐 가장 엑기스인 기본적인 해석 엔진이거든요. 그 점에서 볼 때 뭐 얘가 모르는 건 영원히 모르는 거고 얘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영원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상품을 상담한다거나 내 교육 과정에 대한 질의 응답을 받거나 하려면 제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파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업로드 눌러보시면 파일도 올릴 수 있고요. 유튜브 URL도 올릴 수 있는데 유튜브 URL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계정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상마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 있죠. 접속 링크가 올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좀 재미난 점이 있냐면 유튜브 내용이 좀 나는 좀 아쉬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내용을 올리셔도 얘가 답변을 합니다. 얘가 이제 판단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계정이 여러분 건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일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꼭 본인의 영상이 아니셔도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 AI 토크의 용도에 어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나를 소개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답변하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 어떤 뉘앙스가 내용이 나와 다른 내용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네, 여러분이 지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참가하라고 넣기 때문에 파일을 올릴 때 여러분이 이게 지금 토픽을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백기락 소개잖아요.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내용을 올릴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하게 제 내용을 한번 올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와 관련된 영상, 그 다음에 제 영상 중에서 주요 강의, 그 다음에 제 강의 목차 이런 것들을 올렸습니다. 특히 여기 제 도서와 목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수십 페이지 분량의 제 상세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AI 토커를 제일 많이 쓰는 용도가 뭐냐면 급하게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뭐 노트 펴고 작업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럴 때 챗봇으로 저의 강의 구성을 빨리 설계를 해서 보내드려야 될 때 진짜 한 5분밖에 안 걸려야 될 5분 안에 끝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컴퓨터 열고 이러면 늦잖아요. 그리고 이동 중이면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AI 토커 접속을 해서 교육 설계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교육 설계 부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상세한
교육 설계안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서들을 넣었고요. 참고하실 건 뭐냐면 업로드 하실 때 유튜브 파일 올리실 때요. 가능하면 PDF로 올리시거나 MS 오피스에 MS 워드 파일을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파워포인트부터는 인식을 잘 하지 않아요. 이거는 AI 토크 문제가 아니라 이건 챗GPT 엔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MS 워드 파일을 꽤 많이 쓰는 편이다 보니까 워드 파일을 올리는데, 아마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파워포인트라든가 아래 한글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PDF로 전환해서 올리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참고로 PDF 파일은요, 현재 전 세계 생성형 유명 AI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파일 포맷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글에서 MS 워드 파일 보내게 되면요, 인식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PDF로 바꿔서 올리시면 돼요. 요즘 이제 인식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거의 100% 완벽하게 인식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PDF로 바꾸게 되면 더 좋은 게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PDF 파일로 바꿔서 올리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올리는 양은 거의 무제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한번 여쭤봤는데 거의 제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신 문서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I 토크 입장에서는 본인이 해석해야 될 기본적으로 많아지니까 정교해지는 대신 이제 답변할 때 토큰 수가 아무래도 더 쓰여지겠죠. 이런 점은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내용을 올릴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려보니까 뭐 A4지로 한 뭐 100장, 200장 문서도요, 업로드 한 다음에 3에서 5분만 지나면 벌써 반영을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거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문서 올리셔도 뭐 몇 페이지짜리는 바로 인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리신 다음에 업로드해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 한 3에서 5분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토크에서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책 목차, 강의 목차, 그 다음에 제 프로필, 그 다음에 유튜브 주요 계정 등등을 다 올려서 다양한 내용들을 응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작업을 할 때, 유튜브 작업을 할 때에도 AI 토커에 연동을 시킨다는 걸 전제로 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다양한 어떤 연관성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면, 한 번 만들어서 또 예를 들면 유튜브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다시 AI 토크로 또 변환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만든 내용을 그 다음에 바로 갈 수 있는 링크 하나만 가지고 와서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뽑아가지고 저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는 만드실 때 여러 가지 용도로 만드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도 의미 없죠. 자, 토픽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번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되니까 현재 7시 43분인데요. 제가 7시 50분까지 토픽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시 쉬시면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만드실 분들은 만들면서 7시 50분 이후에 좀 더 상세한 또 실습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 50분까지 토픽 설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실습해 보셨나요? 네,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계정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토픽에 들어가서요, 이제 토픽 만들 거니까 여기다가 새 토픽 생성을 누르시고요. 조금 느리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줌을 송출 중이라. 그래서 AIQX 편집 들어가서 AIQX 현재 디폴트가 하나 있거든요. 소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 그대로 안녕하세요 하세요. 인공지능에서 양자까지 AIQX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 리스 바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저장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트럭션은 뭐 존댓말로 일단 생성하는 걸로 해볼게요. 모든 답변은 비즈니스 에티켓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중하게 답변해줘 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올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AIQX 소개 자료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컴퓨터에 있는 저희 모임에 있는 AIQX 여기 들어가서 여기 제가 PDF 소개 자료가 좋다는 말씀 드렸죠. 자, AIQX 소개 자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갔고요. 이제 업로드를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저장됐고요. 화면이 닫힐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고칩니다. 자, 바뀌었죠. AIQX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AIQX가 뭐야? 라고 하면 이제 얘가 정중한 답변을 AIQX 소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렀습니다. 네. 네. 지금 줌 접속 상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느리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업로드 파일에서 AIQX에 대한 소개 자료가 없다고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업로드 한 다음에 3에서 5분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제가 올리자마자 바로 답변을 했네요. 자, 요 질문은 3에서 5분 뒤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 방식은 지금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AIQX 이제 토픽에 들어가서 소개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 파일까지 제가 했죠. 자, 파일 이렇게 넣습니다. 다음에 대화 기록은 방금 들어왔는 거 제가 방금 대화 올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질문이 와 있는 게 나와 있고요. 인사이트는 이제 그 질문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원하는지를 분석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AI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의가 계속 쌓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오늘 만들었으니까 벌써 제 사이트 벌써 와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어제 오늘 지금 트래픽이 확 늘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차례대로 보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뭐 한정된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오픈 용도로 쓰다 보면 답변이 하루 수십 개, 수백 개가 쌓이면 다 못 읽죠. 그래서 인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누적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추출해 주는 게 바로 인사이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AI가 요약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화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갔겠죠. 네, 제가 말해놓고 지금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AIQX가 뭐야? 어떤 모임이야?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5분 정도면 다 했기 때문에 응답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오네요. 네, 역시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지금 현재 제 슬라이드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카피, 쉐어까지 다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들도 정말 간단하죠. 진짜 AI 토커의 최고 매력 중에 1번이 바로 이 토픽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다양하게 세팅을 해서 넣을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매력이고요. 자, 이제 좀 더 고도화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I 토커를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토커 측에다가 이제 그 살린 측에다가 건의사항도 많이 해서요. 물론 그 사이에 제가 응용해서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에 제 건의를 받아주셔서 어떤 기능을 만드셨냐면 자, 토크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좀 추가되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QX의 모임에 대한 소개는 뭐 간단하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새로운 설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새 토픽을 생성합니다. 자, 새 토픽을 생성하고요. 이제 보면은 지금 2626이라는 토픽이 생성되어 있네요. 편집 들어가서 이걸 뭘로 할 거야. 그 다음에 AIQX 건의사항, AIQX 건의사항이라고 하고 AIQX 모임에 다양한 건의를 해주세요. 합니다. 자, 나머지는 그대로죠. 자, 순서는 제가 한 3 정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쭉 내려가면 되는데 여기 하단이 중요합니다. 이제 베타 서비스이긴 한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응답을 할 때 제가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제가 앞서 만든 그 토커들은 상당히 다듬었기 때문에 제 연락처도 자꾸 나가다 보니까 이메일을 주시는데 깜빡하고 본인이 응답을 하시고 나면 본인에 대해서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못 받고 그냥 답변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그분은 지금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셨는데 자, 그래서 그런 기능을 위해서 사용자가 연락처를 넣는 기능을 좀 만들어 달라. 근데 뭐 폼 만들고 이러면 좀 그러니까 AI로 그래서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이 연락처 수집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자, 요 버튼 클릭하고 저장합니다. 자, 현재 AIQX 건의사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들어가서 자, 새로 고침하고요. 자, 제가 3번 넣었으니까 메인 메뉴는 안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메뉴로 짠 보이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연락처 남기가 보이죠. 자, 이걸 누르시면 현재 제가 사용자잖아요. 저는 이제 이 토크 입장에 저는 누군지 모르니까 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죠. 자, 개인정보에 대해서
활용 동의하시냐? 예.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연락처를 입력해 달라고 나오는데요. 간단합니다. 뭐 저에 대해서 백기락 운영자고요. 이게 저에 대한 소개예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주소 넣을게요. 닷컴이고 핸드폰 번호는 010-4035-3268. 그 다음에 건의사항은 문의 내용은 AIQX의 자사 제품 홍보 세미나 의뢰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가끔 저희 쪽에 이제 홍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최초 거래처가 그 싱가포르에 있는 코코소프트라는 AI 회사였거든요. 2달간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입력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 연락처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게 이메일로 오면 제일 좋기도 해요. 근데 이메일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문의를 많이 받게 되면요, 이메일을 하나하나 클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폼즈 같은 걸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락처가 어디에 있냐? 토커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토픽에서는 입력만 받고요. 자, 여기 설정에 가보시면 연락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다 모여요. 들어왔죠? 그래서 차례대로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건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유용한 기능이고요. 물론 이제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 충돌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곧 아마 6월 중에 이제 정식 버전으로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뭐 지금 쓰시는데 전혀 문제는 저는 없어 보였습니다만, 아직 이제 사용의 어떤 그 편의성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건의를 할 또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써보시면서 AI 토크 쪽에 좀 건의를 좀 많이 해보시면 점점 더 본인을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좀 보셨고요. 그래서 토크를 통해서 연락도 수집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긴한 기능이 뭐냐면 바로 자, 여기 들어가서요, 보시면 캘린더 기능이 있어요. 이 캘린더 기능은 뭐냐면 구글 캘린더에 있는 캘린더를 가지고 와서 응답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이걸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만든 요 AI 토커의 기본 기능이 저를 소개하고 교육을 설계한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의 미팅 요청까지 가야 돼요. 근데 강의 미팅 요청을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제 일정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처음엔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크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그 고민 끝에 캘린더 기능이 구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파일에다가 일정을 입력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해본 결과 이 일정이 생각보다 그 형태를 좀 따지더라고요. 참고로 이거는 여러분도 지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 만든 엑셀 파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여기 올린 엑셀 파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DF로 올렸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기억하세요. AI의 LLM은 문서입니다. 문서란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엑셀을 쓰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세로가 더 중심일 때가 많아요. 즉, 세로를 읽는 게 중요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입력을 해버리면 현재 거의 대부분의 LLM은요, 엑셀 파일을 이해 못합니다. 본인이 생성은 해도요, 엑셀 파일을 이해는 100% 되지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가로로 우선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옆으로가 1차기 때문에 세로로 입력을 많이 하게 되면 무조건 내려가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 같은 경우, 여러분 뭐 구글 캘린더라든가 뭐 MS 아웃룩 같은 거 사용해 보시면 일정을 그 내보내기 할 수 있잖아요. CSV 파일로 내보내신 다음에 엑셀 같은 거 쓰시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 그대로 PDF로 만드시면 되는데, 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날짜, 요일, 시간, 종료 시간 이런 등등을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한 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한 거죠. 그리고 상단에다가는 인스트럭션에 넣어도 되는데 엑셀 파일 안에서 한 번 더 제가 넣기 위해서 엑셀 파일 상단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가로를 읽으면서 문서를 읽듯이 진행을 하면서 LLM이 이해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엑셀 파일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뭐가 좋죠? 모든 구글 계정에 있는 파일을 다 넣어도 되잖아요. 왜냐면 계정이 연동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캘린더를 다 연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노출하면 안 되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측면에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예 계정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계정들을 만들고 있고 공용 계정도 따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누군가랑 계정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제 개인 일정을 보여주면 좀 그렇기 때문에 공용 계정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 내용만 딱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요즘은 다 캘린더 공유하면 메일도 만들어지니까 이 메일에 또 서로 참고할 내용들 누적시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넣었는데요. 자, 샘플 데이터를 제가 3월에서 4월 초까지 넣었어요. 자, 4월 5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9시 반까지 제가 세미나를 한다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월 5일 일정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묻습니다. 자, 이제 얘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저에 대한 그 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백기락 코치님이 2025년 4월 5일 오전에 강의가 가능하실까요? 자, 물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뭘 응답하길 바랍니까? 제 일정을 보고 된다 안 된다라는 답변을 하면 좋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의가 있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하루 전까지는 일정 조정 가능하고 겹칠 가능성이 있지만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최종 확정은 백기락 대표와 상의해 주세요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잘 보시면 요 상단에 제가 일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인스트럭션처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일정을 넣을 때 약속 있음, 그다음에 조정 가능, 뭐 이렇게 요 일정은 하루 전까지 연락 주면 내가 조정할 수 있어. 강의 시간 1.5시간 이렇게 해서 다 세팅을 한 거예요. 요게 캘린더는 또 안 돼요. 캘린더는 좀 약한 부분이라 저는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일정 공유는 일부러 추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정상에 더 디테일한 걸, 예를 들면 구글 캘린더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구글 캘린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 메모에 넣는다고 해서 그 메모가 일정만큼의 중요성을 가지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이렇게 엑셀표를 만들어서 넣습니다. 이게 좀 간단한 게요. 여러분 그 평소에 주요 일정들은 다 넣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크게 문제 안 되는 일들, 예를 들면 제가 뭐 아이들 졸업식에 간다 그러면 그 일정은 당연히 강의 일정처럼 중요하니까 넣어 놓겠죠. 그리고 여기 세미나제부터 잘 보시면 일정에 보시면 3월 6일 이런 것들은 내용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 약속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여줄 필요는 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정이 있다는 건 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약속 있음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 값을 봤을 때에는 구글 캘린더로 공유하면 일정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공유를 합니다만, 구글 캘린더로 구현할 수 없는 어떤 디테일한 어떤 설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PDF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로요, AI 비서의 가장 인기 있는 기능이 뭐냐면 바로 일정 상담입니다. 정말 농담 아니고요. 제가 벌써 6개월째 AI 토크를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반응을 많이 받겠죠. 일정 상담이 가장 문의가 많고 가장 유용한 기능으로 알려지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이게 나중에 되면 또 유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료를 쓸 만한 그 뭔가가 필요해요. 챗GPT가 있는데 이걸 왜 유료로 쓰냐? 우리가 비서거든요. 비서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바쁠 때 좀 응답을 좀 처리해주고 잘 때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강의를 놓치면 저에게는 굉장히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니까. 그 점에서는 그런 기대이익을 좀 붙잡기 위해서는 강의를 잡아야 되는데 딜레마가 뭐냐면 바빠질수록 연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의 시간은 연락하는 시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가 그 쉬는 시간까지만 붙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길어봤자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붙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건만 강의를 확보를 하면 이거 쓰는 비용은 정말 쓰고도 남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저와 같은 생각을 수상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기업인데 상담 하나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거래인데, 이게 바쁠 때 예를 들면 주변에 비슷비슷한 일을 하는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요 전화를 놓치면 그냥 수백에 수천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서 하나가 잘 설정이 되어 있고 일정이 상담이 되면 실제로 우리 회사가 이런 거 생산 가능한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해요? 그날 생산 가능합니다라는 응답을 받고, 대신 뭐가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컨펌을 해주시라.
그러면 연락처에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60분에서 90분마다 쉬는 시간 가질 때 한 번 더 확인해서 전화드려서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60에서 90분을 커버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토픽을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고 또 이 토픽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용자라든가 이런 걸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강의 자료 같은 걸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말 그대로 강의 끝나고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후속 상담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또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토크 중에서 제가 이제 교육팀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또 계정이 있어요. 자, 베스트 에듀 에이전트에는 이제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에이전시용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강사 찾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사들의 연락처를 넣었는데 다양한 분들이 제가 한 10여 분의 프로필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연락처는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강사님이 계신데 이런 강의가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한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ISO 관련 강의를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자, 지금은 이제 답변하는데요. 좀 독특합니다. 그냥 소개가 아니라 정보를 제한하는 제가 인스트럭션을 넣어놨어요. 그분의 개인 연락처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 공개하지 말아를 제가 세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김현식 대표님이 강의가 가능하시네요. 그래서 어디를 연락해요? 요 계정이 제 계정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인스트럭션에 강의 응답에 대해서 내 연락처를 주면 제가 에이전시니까요. 연락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제가 이렇게 에이전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런 기능입니다. 근데 지금 기능이 다른 게 아니라 인스트럭션의 그 토픽에 들어있는 인스트럭션과 파일만 가지고 만든 기능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김현식 대표님의 프로필이 인스트럭션의 밑에 있는 그 파일에 업로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강사님들마다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다 그냥 업로드합니다. 프로필 안에 연락처 지울 필요가 없어요. 다 하되 인스트럭션에다가 개인 연락처는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놓으면 연락처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것도 좀 디테일하게 핸드폰 번호 스타일이라든가 이메일 주소 이런 스타일들을 정교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시면 AI가 분석을 통해서 거의 정확하게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제 연락처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상담용 이런 것들 만드실 때 이렇게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AI잖아요. LLM을 갖고 있는 A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만 응답하시면 이게 굉장히 잘 작동하니까 조금의 어떤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죠. AI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페이지는 아예 깨끗한 데서 출발할게요. 여기 보시면 AI 페이지가 있습니다. AI 페이지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왼쪽 이 부분을 만드는 거예요. 즉 내가 필요로 하는 내용도 업로드를 해야 되지만 밑에 이렇게 소개 내용이 AI로 만들어지는 것을 만들기 위한 AI 페이지입니다. 자, AI 페이지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바로 일종의 AI 토커를요. 임베딩한 어떤 챗봇이 아니라 개인 소개 페이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AIQX라는 계정을 가지고 실제로 AIQX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편집에 들어갔어요. 여기 AI 페이지. 자, 쓰려면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요 클릭을 안 한 상태에서는 그 토커의 대화창만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가정해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AI 페이지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 모바일은 한 번 더 설정을 하셔야 돼요. 모바일은 기본적으로 토크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화면이 세로로 줬기 때문에 둘 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토크가 기본인데 AI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모바일로 접속을 했을 때에도 지금 여러분이 만드는 AI 토커의 기본적인 AI 페이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제목은 제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수정을 편집 넣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AIQX. 자, 그리고 소개 내용은요. 인공지능부터 양자까지 스터디 앤 스타트업 커뮤니티 거든요.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개 페이지가 보이니까 왼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뭐 이미지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좀 있어서 그걸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즈 조정을 좀 하시면 좋아요. 2:1 사이즈가 제일 괜찮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춰서 올리시면 제일 좋고요. 요걸로 제가 주로 쓰니까 이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와 소개 페이지를 등록을 했고요. 네, 업로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커버 이미지. 커버 이미지도 일단 똑같은 걸로 할게요. 똑같은 걸로. 그래서, 예, 이걸 할게요. AIQX. 똑같은 걸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커버 이미지 안에 노출될 내용이 뭐냐. 이건 또 소개 페이지에 있는 걸로 하면 되죠. 인공지능에서부터 양자까지 8만여 회원이 함께 공부하고 비즈니스를 고민합니다. AIQX와 함께 성장해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시간 이런 거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홈페이지라든가 웹사이트 주소가 있으니까 제가 블로그 주소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블로그 주소 이렇게 해서 블로그 네이버닷컴에 그 다음에 유튜브 주소 현재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넣겠습니다. 유튜브 그 다음에 AIQX TV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일단 아직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넣고요. qx.org 이렇게 해서 네, 피드 생성을 좀 이따 할게요.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IQX 사이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페이지를 쓰게 되면 이렇게 마치 기본적인 토커를 홈페이지처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AI-toco.co.kr 요거는 좀 안 보이게 할 수 없나요? 이거는 도메인을 신청하신 다음에 도메인 주소만 보이게 하고 위에 요 부분이 고정으로 되게 만드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AIQX.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상단에 보이시죠? 도메인이 안 바뀌죠. 밑에는 블로그인데 위에 도메인이 안 바뀌죠. 이거는 도메인 신청하실 때 서비스에다가 고정 도메인으로 클릭을 딱 하게 되면 도메인 주소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마치 AI-toco도 마치 개인 어떤 웹사이트처럼 움직이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AI 페이지의 기본 기능이고요. 자, 이제 피드는 뭐냐? 피드는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생성하고 그다음에 세미나라고 넣을게요. 저희가 세미나 자주 하니까. 그다음에 클릭하면 세미나 버튼이 만들어졌고요. 피드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는 뭐냐면 그 AI 소개 페이지의 상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미나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는 제가 세미나 내용 아무거나 하나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만들어준 게 있으니까 저희 오늘 세미나를 위해서 만든 게 있었거든요. 네, 요런 걸 하나 넣도록 할게요. 요거 클릭하고 자, 이미지 넣었습니다. 피드는 생성형 AI 사용 능력 높이기. 피드 내용은 보험 설계사 혹은 소상공인의 세일즈 역량을 높이는 생성형 AI 활용법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한 줄 넣었어요. 자, 이제 그냥 나머지는 일단 넘기겠습니다. 자, 생성합니다. 자, 생성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피드에 대해서 여러 내용들이 이제 추가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피드 한번 넣어서 제가 한번 수정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세미나였고 설계사 네. 자, 그러면 AI 속에 저희 토크 사이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세미나에 대한 내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저희가 자, 피드 생성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세미나 여러분들이 상품 설계 이런 것들을 해서 다양하게 넣게 되면 계속 세로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보시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 밑으로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길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에 내용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드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중요한 내용 저는 한 3가지 정도 해서 저는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AI 페이지랑 AI 어떤 그 토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피드 같은 거 생성을 하게 되면 좀 더 홈페이지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AI 페이지를 만들어서 쓰시는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AI 페이지, 피드까지는 생성 안 하셔도 AI 페이지를 만들고 한번 업로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포함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또 드릴 테니까 8시 25분 정도까지 제가 기다려 드릴 테니까 그 여러분만의 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전체적인 어떤 진행 사항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AI 페이지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셨나요? 자, 이제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 피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 생성 들어가고요. 제가 요 위에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좀 바꾸기 위해서 제가 세미나 들어가서 이미지를 다른 걸로 한번 업로드해 보도록 할게요. 요런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내용 없어요 지금. 그리고 요 글에 대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요게 제가 바이브 코딩 AI 자동화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 관련 로고이고 그 다음에 6월 20일 저녁 7시부터 150분간 진행 준 강의 이렇게만 넣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생성 눌러서 내용이 생성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는 한두 컷 있고 그 다음에 내용 많이 모를 때 만드시면 되고요. 요거 지금 이제 링크로도 만들어집니다. 아까 보셨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 뉴스 신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꼭 세미나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세미나 외에 여러 가지 형태로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붙어졌죠. AI 변화로 변화를 주도하라. 이거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죠. 자, 그러면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성됐는지. 자, 새로 고침해 볼게요. 자, 밑에 붙었죠. 네, 이렇게 해서 중강에서 만나요. 이런 문장들이 만들어지고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새로운 내용을 좀 만들기 좀 힘드실 때에는 이렇게 AI 기능을 활용을 해서 토픽을 만드시게 되면 이미지라든가 간단한 링크, 뭐 신문기사 같은 거 가지고 와서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 주니까 이런 기능들 활용하시게 되면 제품 소개 페이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AI 페이지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요한 메뉴들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실제로 여러분 메뉴를 활용해 보시면 뭐 AI로 명함 만들기, 소개 명함 만들기라든가 상담 페이지 만들기 이런 것들이 매뉴얼에 또 실습을 해보라고 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뭐 오늘 저희가 다 다룰 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또 여러 가지로 자꾸 만드시다 보면 본인들이 그 하고 계시는 어떤 비즈니스라든가 어떤 활동 영역에 이것들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이런 용도로 해서 계정을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 쓰는데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계정이 왜 그러면 여러 개냐? 예를 들면 그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느리면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 어땠냐면 저희 지금 메인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인 페이지를 보면 제가 처음에 그냥 들어와서 여기 토크 처음 시작 페이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이렇게 붙었어요.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메뉴들도 붙어서 3개가 넘어가면 화면 글자가 좀 잘리더라고.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었던 이유도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 페이지에서 저를 소개하는 게 좀 메인이고 제가 강의를 상담하고 일정 잡는 게 메인인데 다른 또 이제 조직의 어떤 업무를 집어넣으려니까 이런 게 있죠. 한 계정에서 너무 많은 걸 커버하게 되면 메뉴가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버튼의 이 메뉴가요. 길어진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과연 밑에 이거 5개, 10개 달린다고 다 써볼까요? 그 점에서는 연습 삼아서 한 개 만들 때 여러 개 만들어 보시고 실습하시는 건 좋은데 실제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약간 전문화되죠. 그래서도
개인용 웹사이트와 회사 웹사이트를 따로 만들었고요. 아이캔드림이 약간 조직에 맞췄고 또 용도도 예를 들면 소상공인용, 상담용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하지 않으면 개인 페이지에서 커버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랄까 이 브랜딩할 때 희석이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수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했고 저도 그렇게 권하는 편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써보면 3개, 5개 기본 페이지 많이 쓰지도 않는데 뭘 2개 만들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본격적인 비즈니스에 활용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다양한 용도로 쓸 때가 많아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도 하나만 쓰면 되지 왜 이러겠습니까?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좀 여러 가지 종류의 활동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직장에서 한 가지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은 그런 니즈가 잘 없는데 상품 종류가 많아지거나 업종이 좀 여러 가지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여기는 넣지는 않았지만 영상 스튜디오 업무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강의에 넣으면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런 것도 아세요? 이게 꼭 좋은 의미로만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분리를 좀 하자는 입장에 그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떤 본인의 비즈니스형이 좀 확장이 되신다면 하나에 너무 녹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용도로 좀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사용할 때 그 브랜딩이 된다는 점 좀 기억하셔서 도민하고 연결하시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은 창업과 경영 및 교육 활동, 저작 클럽 이런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질의를 보통 우리가 이제 받잖아요. 근데 입력하는 것도 귀찮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저분들한테 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을 때 나에 대해 뭘 알고 싶지 하실 때 이제 요 내용 안에서 이제 제가 뭐 프로필이라든가 다양한 자료들을 업로드한 상태 아닙니까? 그 안에서 버튼만 눌러서 바로 응답할 수 있는 걸 만들 때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제 저서와 칼럼에 대한 내용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저서 및 칼럼이 딱 눌러주면 이게 입력의 어떤 그 질문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메뉴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저서와 칼럼에 대한 내용을 제 프로필에서 업로드를 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거죠. 현재 저는 이제 글 마지막에 제 블로그라든가 그 제 유튜브 채널을 반드시 클릭해서 들어오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 끝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토크에 보시면 제가 아까 인스트럭션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자, 제 백기락 속의 인스트럭션에 보시면요. 항상 이제 그 제 블로그라든가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필이라는 내용을 얘기할 때 항상 좀 가능하면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이거를 꼭 알려주도록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번, 3번 얘가 이제 좀 튜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블로그와 유튜브 주소를 기본적으로 넣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토픽 설정할 때 여기 하단에 보시면 대화 스타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버튼만 누르면 될 수 있는 이런 키워드를 넣으시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편집을 해볼게요. 백기락 강사와의 1대1 상담 문의를 상담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도 됩니다. 즉 입력하는 어떤 채팅창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더 나에 대해서 빨리 응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입력했죠? 제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새로 고치기를 하면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채팅창이 붙었네요. 자, 저의 첫 화면이 접속되었다고 하면 이제 밑에 버튼이 지금 추가가 돼야 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지금 이제 잘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요 글자 수를 보고 3개에서 4개 정도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넣는 게 속 좋지 않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기능들은 여러분께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토크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은 것들이 이런 어떤 그 인스트럭션의 내용들을 어떻게 썼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원하는 내용이 나올 것인 것들을 좀 더 조정해서 써보신 훈련들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LLM이라는 게 계속 성장하고 바뀌기 때문에 약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비슷하죠. 기본적으로 9버전의 프롬프트가 그대로 호환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LLM은
이전 버전과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버전 바뀔 때마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응답이 어느 날부터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좀 바꾸시는 것들도 좀 해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화 기록에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제가 응답했던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총 사용 횟수가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55회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이저 사이트다 보니까 통계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내용도 나오고 비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 유료 서비스를 쓰시게 되면 뭐 대화만 했을 때 제가 보기에 월 기본 비용 뭐 몇만 원 안 하지만 그 비용보다 넘어선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음성을 많이 쓰신다거나 이런 경우 있죠.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쓰게 되면 비용이 많이 늘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아마 독자 서버를 쓰시거나 별도 문의를 해서 만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크게 거기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언어로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페이지에서 뭐 한글 보기, 영어 보기 이렇게 만들어서 영어 소개를 따로 넣어서 버튼 클릭했을 때 영어로 응답하게 한다거나, 뭐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응답을 영어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LLM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신메뉴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께 많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현재 그 베타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구글 캘린더라든가. 그래서 그 베타 서비스와 함께 몇 가지 추가적인 안내사항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베타 서비스가 AI 페이지의 피드 생성, 그 다음에 아까 그 연락처, 그 다음에 캘린더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구글 캘린더 기능은 아직은 베타 서비스라 그런지 아이디 인식할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캘린더 공유하는 게요, 생각보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글 캘린더에 들어가셔서 그 설정을 공유로 바꾸셔야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 캘린더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 구글 캘린더에 들어가시면 여기 설정이 있거든요. 여기 캘린더 설정, 이걸 누르시고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쭉 내려가시면 네, 알림 설정, 보기 설정 등등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내 캘린더 설정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캘린더, 메인 캘린더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보시면 공개 사용 설정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안내에 나옵니다. 그 구글 캘린더 연동해 보면 거기 매뉴얼에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양쪽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편리한 간단하게 설정되는 건 아닌데, 설정해두면 좋은 점이 뭐냐면 구글 캘린더에 있는 일정을 다 염두에 두고 응답을 하기 때문에 강의 일정이라든가 예를 들면 주요 뭐 생산 일정, 그다음에 특히 예약 손님들 받는 분들은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이제 6월 중에 안정될 것 같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좀 써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AI 피드 생성할 때 지금은 제가 이미지라든가 간단한 글만 넣는데, 예를 들면 그 유튜브 링크라든가 혹은 그 기사 같은 것도 그 링크를 가지고 와서 내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소개 페이지를 넣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잘 만들어진 유튜브 내용 가지고 와서 얘를 바탕으로 내가 소개 페이지를 만들고 싶을 때에는 그 링크 가지고 와서 만드셔도 된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 후기를 토크에 좀 남겨주시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쌀린 척에서도 그 보고 계속 주 단위로 혹은 뭐 월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조금 아쉬운 기능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요. 뭐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발전하고 있는 기능이라 저는 굉장히 만족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나만의 AI 비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이거는 말 그대로 나의 일부를 노출하는 서비스잖아요. 내가 그냥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를 개인 용도로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좀 엄선된 용도로 해서 외부에 쓰시면 좋고요. 대신 제가 좀 주의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크리티컬한 부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해야 되거나 굉장히 세심하게 답변해야 되는 부분들은 절대 그건 AI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AI는요, 많은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패턴이 분명한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주도 반복 상담 있잖아요. 제가 왜 그 강사 소개, 강의 설계, 일정 상담 3가지를 메인으로 만들었냐면, 실제로 제가 강의를 작업하고 할 때는 거의 혼자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랑 만나서 반복적으로 묻는 게 뭐냐면, 이런 강의 가능하세요?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세요? 혹은 제가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혹은 일정 가능하세요? 이게 거의 대부분 응답이에요. 그래서 요 3가지가 가장 많은 응답인데
비즈니스에서 제일 또 중요하기도 하죠. 이게 확정이 안 됐는데 제가 강의 자료 준비하는 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의 업무의 어떤 그 리스트 같은 걸 좀 만드신 다음에 가장 많은 횟수로 반복되는 것들을 AI 토크로 만드시면 굉장히 쓸모있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오디오보다는 저는 주로 텍스트로 하는 게 좋았고요. 얘가 뭐 24시간 360일 돌아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얘한테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 얘가 운영하는 시간, 아까 시간 설정 보셨죠? 운영 시간 같은 걸 설정하셔서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낮 시간에는 직접 연락 주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대신 밤이라든가 저녁에는 얘가 작업을 한 다음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면 되니까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나의 AI 비서니까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죠. AI 비서는 내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그 비서에 맡기진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반복하거나 정말 주요한 업무적인 부분들을 좀 처리하는 용도로 활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세미나는요. 저희 인공지능부터 양자까지 AI QX와 살린이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또 제가 편집을 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릴 거고요. 강의 자료 당연히 공개되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기록 같은 것보다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서 써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또 그 살린 측과 또 논의를 해서 추가적인 또 강의가 가능하다면 또 준비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간단한 질의 응답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응답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 공식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